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이고요. 2년 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고 작년 겨울에 절 닮은 예쁜 딸을 낳은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은 육아휴직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두고 직장에 나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아이를 두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데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버릴까요? 네, 제가 그렇게 버려진 아이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지독히도 가슴 아린 심정입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 더욱더 잘 알겠더라고요. 피덩이 같은 내 자식들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기쁜데 만약 이 아이들이 제 곁에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한시라도 못 살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그런 저희 부모님의 DNA를 담지 않았는지 제 자식들은 금쪽 같았거든요. 저는 늘 부모님을 증오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절 불쌍한 아이, 부모 없는 아이로 불렀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저는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했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항상 그랬어요. 반에서 뭐가 없어지면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마저 저를 의심했으니까요. 제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제가 고아니까 불쌍하고 가진 거 없는 애니까 절 먼저 의심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닌 걸 알면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미 저는 큰 상처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러니 성격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죠. 제가 부모 복은 없어도 주변 복은 있었는지 저는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학 갈 돈도 없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이나 벌고 내 인생은 이렇게 궁상맞게 사는 게 어울리는 인생인가 보다 싶었죠. 근데 저희 학교에 근무하셨던 수녀님께서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천주교 재단인 학교였거든요. 그 수녀님은 절 앉혀놓고 저에 대한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 인생 18년 통틀어 처음으로 그 수녀님 앞에서 펑펑거리며 울어봤네요. 누군가에 기대고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은 고등학교 시절 동안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대학은 무조건 가야 사람답게는 살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전 대학을 가게 되었고 성인이 되었어요. 제가 성인이 될 동안 저희 부모는 저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찾는다는 말도 없었어요. 고아원에 있으면서 몇몇 그런 친구들을 봤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경우를요. 근데 제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어렸을 땐 나도 크면 엄마나 아빠를 찾아봐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할수록 제 부모가 괘씸해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고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먼저 제게 호감을 표출했는데 흔히 말하는 썸이죠. 남편과 썸을 타기도 전에 나 저 고아예요. 전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했죠. 근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을 전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해요. 남편은 남편 구하면 사랑도 결혼도 못해요. 라고 했죠. 결혼은 생각도 못했던 제게 빛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연애는 그렇다 쳐도 결혼은 저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끼리의 문제라고도 하는데 저는 부모가 없으니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 절 허락하실지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셨어요. 속으로는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비추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러니 저도 시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렸습니다. 이게 마음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저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부를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도 제 혼주석과 제 하객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날이 제 인생에서 2번째로 제일 크게 울었던 날이었죠. 남들은 결혼하기 전날 엄마랑 같이 마지막 밤을 보낸다고 하는데 제 곁에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 날 발맞춰 걸을 아빠도 없었죠. 결혼식 날 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옷을 갈아입고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남편 쪽 손님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여일태수, 가명, 내 처가 고아라며. 아니 고아인 애를 집에 들이면 어떡해? 아무리 애 성격이 좋다고 해도 그 고아 성품이 어디 가냐고. 지 부모가 지를 그렇게 쉽게 버렸는데 막말로 쟤라고 지 자식 안 버린다는 보장 있어? 이 그러니까 가우 나 같으면 우리 아들이 저런 애 데리고 온다고 하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할 텐데. 언니 신부 얼굴을 봐봐 얼마나 그늘져 있어. 아유 뭐 태수랑 태수 부모만 불쌍하지 뭐. 잘 살지나 모르겠네 하는데 저런 반응이 대부분의 반응이었죠. 전 그렇게 또 한 번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 물어뜯겼죠. 저런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악물고 악착같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죠. 근데 제가 첫째를 낳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법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엄마가 옆에 있어서 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는 울고 모든 게 다 힘들어 남편에게 이럴 때가 제일 서럽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느 날 남편이 힘든 절 위해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중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에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세심한 남편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죠? 첫인상이 굉장히 푸근하셨고 일도 정말 잘 하셔더요. 일 하시는 거 보고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손색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모님이라는 친근한 호칭과 함께 이모님과 정말 잘 지냈어요. 친정엄마가 있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 집에서 2년 넘게 작년까지 일을 하셨으니까요. 2년 넘게 이모님과 같이 지내면서 되려 제가 더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인생이 인복은 있었나 봐요. 감사하게도 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인연을 맺었어요. 이모님과도 그랬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저희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고 나면 제가 먼저 이모님 오늘은 너무 늦었는데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할 정도였거든요. 그럼 이모님도 그럴까요? 너무 늦어서 택시 타고 가기도 좀 무섭네요 하고 주무시고 간 적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이모님하고 애기 방에서 셋이 같이 누워 있었는데 제가 먼저 나 이모님을 근데 왜 저한테 친정엄마 얘기를 한 번도 안 물어보세요. 시어머니는 가끔씩 오셔서 아시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했죠. 그러니 이모님 친정어머니는 안 보이시길래 어디 외국이라도 나가 계시는 줄 알았어요. 희영, 가명, 씨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러셨구나. 이모님 저 사실은 고아예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했어요. 그러니 이모님 얼굴이 새빨개지시며 당황을 하시는데 이모님 아이고. 그랬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요. 소리만 연신하시더라고요. 그런 이모님한테 나 근데요 이모님. 사실 이모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이모님이 친정엄마 같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옆에 있으면 이럴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암튼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도 이모님이 참 편하고 푸근하고 그래요 하니 이모님도 활짝 웃으시며 반색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모님 내가 친정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내가 희영씨 친정엄마 하죠. 나도 자식도 없고 혼잔데 희영씨랑 나랑 모녀지간하면 되겠어요 하셨어요. 그날 이모님과 밤새도록 살아온 이야기를 했는데 베갯잎이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서로 울고 안아주고 위안해주고 했네요. 그렇게 이모님은 정말 친정엄마처럼 친정엄마가 딸한테 해주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저희 큰 아이 돌 때도 유일한 제 가족이 되어주셨고 제 편이 되어주셨죠.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셨던 이모님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문자만 남긴 채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연락을 해도 남편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정말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도 되고 혹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내가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날 떠나는구나. 그래, 내 인생에 무슨 엄마냐 하고 책망을 했어요. 3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모님과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거든요. 어디 나가면 모녀 사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정신이 나가 있다가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예전에 이모님께서 놓고 가신 우편물을 찾아 거기에 써진 주소로 이모님을 찾아가기로 생각했어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모님께서도 일찍이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자식도 없으셔서 혼자이시거든요. 그렇게 이모님께서 사시는 반지하 빌라에 갔고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 옆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아줌마 아니 누구신데 배를 그렇게 누르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이모님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분 여기 사시는 분 맞냐고 하니 맞다며 아마 병원 갔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줌마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혹시 그쪽이 공공동에 사는 딸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맞다고 해도요. 속으로 이모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를 딸이라 고하시며 다니셨구나 하며 좋아하고 있을 때였죠. 그리 곤그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줌마 아유, 30년 만에 딸 찾아서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엄마한테 잘해요. 엄마 아픈 건 알고 있죠. 위암까지 걸린 양반이 매일같이 본인 딸, 손주 보러 간다고 갔는데 이제는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엊그저께도 119까지 와서 한바탕 난리였어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30년 만에 딸을 찾았다고. 아니 그리고 위암까지. 머리까지 핑 돌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멍하니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이모님이었습니다. 이모님도 저를 보시곤 깜짝 놀라서 이모님아. 아니 하준이 엄마. 여기 어쩐 일이에요? 아유, 내가 연락을 제대로 하고 얼굴을 보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미안해요.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이모님을 보고 그 옆집 아주머니한테 들은 말을 전부 다 했어요. 나 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당신이 내 친모냐고. 이 말이 다 사실이냐고. 하며 소리를 쳤죠. 그러니 이모님이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는 이모님 희영아, 미안해. 엄마가 다 미안해. 하시는데 여태 이모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30년 전 고아원에 버린 제 엄마가 맞았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에게 원망 섞인 말투로 나 날 버린 것도 엄마 맘대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엄마 맘대로, 또다시 떠나는 것도 엄마 맘대로야. 도대체 사람이 왜 이래? 버리는 게 그렇게 쉬워? 나한테 엄마는 뭐야? 물건 사면 버리는 쓰레기 봉투 같은 존재야. 하니 엄마는 아무런 변명도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발밑에서 몸을 웅크려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말을 해보라고 해도 아무런 말을 못 하셨죠.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말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엄마를 뒤로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 세상에 남편도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계속 저희 엄마를 찾아다녔대요. 보아원이고 구청이고 시청이고 경찰서까지 말이죠. 저는 이런 남편에게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 아니?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니 남편 당신 그거 알아? 당신이 항상 장모님을 그리워했던 거. 나한테 직접적으로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은 안 했어도 항상 장모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었어. 당신이 잠꼬대 하면서 장모님을 찾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내가 말은 안 했는데 한 번은 당신이 자는데 막 울더라. 그것도 엄청 서럽게. 아마 꿈속에서 장모님을 만났나 봐. 엄마, 왜 나를 버리고 간 거야? 이제라도 나타나줘서 고마워하면서 엄청 엉엉거리고 우는데 그걸 보고는 다짐을 했지. 아, 이 사람 엄마가 보고 싶구나 하고 그리고 백방으로 찾아다닌 거야. 그렇게 어렵게 장모님을 찾고 단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장모님께서 그러시더라. 차마 당신 얼굴 미안해서 못 볼 것 같다고.
그리고 당신이 엄마를 안 보겠다고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고 하셨어. 장모님은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고는 하셨는데 며칠 뒤에 장모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더라. 본인을 가사 도우미로 채용하라고. 그러면 희영이가 나를 아무 의심 없이 생각하고 나도 희영이를 가까이서,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가사 도우미로 우리 집에 오시게 된 거야. 돈도 일절 안 받으시면서 오로지 당신을 보고 싶어서 그동안 미안한 심정을 이렇게라도 당신한테 갚고 싶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거지. 근데 나도 장모님 위암에 걸리셨는지는 모르고 있었어. 하는데 이런 남편에게 고마우면서도 짜증을 냈어요. 이런 여러 복잡한 심정이 절 힘들게 했고 다시 엄마를 찾아갔죠. 엄마는 제 눈도 못 보시고 하염없이 울면서 저를 버린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없이 저를 키워야 되는 게, 너무 가난한 사정에 절 키워야 되는 게 힘들었대요. 엄마도 고아였는데 도움받을 친정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뭘 먹질 못해 병원에 갔는데 그걸 보고는 고아원이라도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돈을 벌고 모을 때까지만 저를 고아원에 맡기려고 했대요. 고아였던 본인 딸도 고아원에 가야 되는 게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라도 했었다고 했다네요. 몇 번씩이나 고아원에 가서 제 얼굴을 보고 울면서 다시 돌아왔다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용서하지 못한 채 엄마는 작년 겨울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날 쯤 돌아가셨고,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저는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그래도 내 엄마인데, 내 엄마였는데 용서를 해드리고 눈을 감게 하실 걸 했죠. 한편으로는 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엄마와 좋은 추억을 남게 해준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남편 덕분에 그 짧은 3년이란 시간 동안 진짜 친정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저희 둘째가 뱃속에 있었을 때 남편과 이모님과 아니 엄마와 다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했죠. 그러니 엄마도 알겠다고 내가 같이 따라가서 첫째 봐줄 테 니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부산으로 여행을 갔고 그때 남편이랑 첫째 아이랑 뱃속의 아기까지 넷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엄마한테 나 이모님도 같이 찍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하며 5이 찍은 사진이 그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되었대요. 그때 그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 사진 속 엄마의 모습은 환하게 웃고 계셨는데 눈은 울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엄마를 용서하겠다고. 엄마를 잃고 산 30년이란 세월보다 엄마와 함께했던 지난 3년이 너무 행복했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동안의 마음의 짐 이제 다 내려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고 싶네요. 비록 늦은 용서지만 엄마가 용서를 해주시겠죠. 이 글도 엄마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처럼 늦은 새벽 눈물을 훔치며 써봅니다. 엄마 거긴 어때? 엄마를 보낸 지 벌써 7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많이 보고 싶어. 나 우리 아이들하고 남편이랑 잘 살 테니까 엄마가 많이 보살펴줘야 해. 라는 이 말 꼭 하고 싶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다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저처럼 후회 마시고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 사례자님의 글이었습니다. 사례자님의 용서, 어머니께서도 다 하셨을 거예요. 사례자님도 마음의 집이 있으시다면 이젠 다 내려놓으시고 어머니와 좋았던 추억들만 생각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